현재 중국에서는 제노사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임기를 단 하루 남긴 상태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청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19일 AP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웨이우얼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목격했다 밝혔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가 이미 2017년부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웨이우얼족과 기타 소수민족들을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수용소에 강제 구금하고 끔찍한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주장해 왔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 정부는 취약한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 집단을 강제적으로 공산당에 동화시키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이는 대중강경책의 피날레로 여겨집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 정부라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이것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국무부 장관이 직접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의 최악의 범죄 국가로 낙인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여태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했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커버려 그것은 곧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중국이 팬데믹에 앞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 이미 미국을 따라잡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서방 국가들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이 이끄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들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독보적이었던 1위 초강국 미국이 휘청거렸죠. 반면 중국은 그 발표의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경제 성장까지 우수하게 이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 로머 교수는 기존의 강국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혁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다음 세기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 위기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국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서방 사회는 무엇이든 최고이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자신하기에 늘 해왔던 방식만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혁신을 저해하는 행동 패턴이라 비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에는 광범위한 검진을 통해 감염자를 찾고 격리하는 아시아의 방식이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식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일침합니다. 이미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위기가 봉착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안일함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전을 가속화시키고 말았다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성 선진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20일 진행되는 미국의 권력 이양뿐이라 평가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물러났고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정오부터 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에서 진행된 인터뷰인데요. 팬데믹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세계적 위기이다.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또한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부상하는 공산국가 중국의 위협, 중국의 문제국가 이란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강조했죠. 이에 따라 새로 출발하는 미국의 바이든 캠프는 하나같이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는
중국을 정보 적국, 무역 적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장 출신이자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은 환율 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보고서에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 왔기에 미국은 이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옐런은 중국을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폭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 관행들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역 장벽을 세우고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중국을 주시하겠다. 이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의 뒤를 이어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중국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그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정부는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 시대의 문제 국가들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기조는 미국이 기존에 동맹을 공고히 하던 유럽 국가나 일본 등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전작권 전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차기 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이 밝힌 내용입니다. 로이드는 공무 수행을 시작하는 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에 대한 첫 걸음은 한국과의 협상이 될 것이라 밝혔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2019년 말 그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원래 그 당시 새로운 협정을 맺었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역시 막대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상에게 한국은 번번이 거절했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스틴 지명자는 이것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일관된 조율을 추진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며 미국은 기존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가능한 한 동맹국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선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린치핀이라며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동반자와의 네트워크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 하나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은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2015년 상호 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현재 제한되어 있는 활동의 전 범위를 검토하겠다 말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제한하고 있는 군사적 한계를 해제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미국의 본토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의 여러 제재로 인해 군사력에 리미트가 걸려 있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기술력은 있었지만 미국의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개발하지 못했던 핵 잠수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로이드 차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블링컨 차기 국무부 장관 역시
북한에 대한 강경세를 보이고 있기에 한국의 전력 강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북핵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맹 협력을 최대화하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항하여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업위성 맥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과거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수중형 바지선을 해군 기지에서 정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죠. 아직 미사일의 본체는 보이지 않아 이것이 SLBM이 될지 아니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 증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